네, 데이콘 기초 파이썬 1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콜앱에서는 그 파이썬처럼 샵 이후에 메시지를 써서 주석을 달 수 있고요. 콜앱에서는 런타임 유형을 CPU만 쓸 수도 있고 GPU나 TPU를 설정해서 쓸 수 있는데, 이거는 기본 사용자들은 GPU나 TPU 사용이 일정량의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좀 많은 GPU를 쓰고 싶다 그러면 콜앱 프리미엄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구글 드라이브에 만들어 시키고 리소스를 할당을 받겠습니다. 네, 드라이브에 마운트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램하고 디스크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최하단에 보시면 이 드라이브에 연결된 거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, 파이썬 내장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판다스나 넘파이처럼 필요한 것들은 임포트 해야 되고요. 매트플라립은 그래프를 그릴 때 쓰는 라이브러리고, 그리고 sklearn은 scikit-learn이라고 부르는 건데, 이거는 뭐 케라스나 텐서플로우처럼 머신러닝 할 때 사용되는 패키지의 이름이에요.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불러가지고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눌러주시면 패키지를 다운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쓸 데이터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다운로드 링크를 받으면 여기 드라이브에 마운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다운로드 링크고,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다운받은 파일을 여는 건데, 실행시키면 다운이 되었다고 하고, 이거를 리프레시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폴더가 새로 생겼어요. 열어보면 서브미션, 테스트, 트레인 이렇게 3개의 CSV 파일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파일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는데, 이거 클릭하면 경로 복사가 있어요. 경로 복사를 하면 컨트롤 V 했을 때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. 이 파일의 경로가.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pd.read csv 하고 괄호 안에 해당 경로를 넣어서 로드 할 수 있습니다. 이러면 로드가 된 거예요. 네. 자, 트레인과 테스트라는 변수 안에 이 트레인과 테스트라는 CSV 파일을 넣었습니다. 그 각각이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셋의 형태를 확인하는데, 이 1459가 데이터의 개수고 11개가 컬럼의 개수예요. 이게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,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불러올 때 뭐 한 칸씩 밀리건가 겹쳐진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원래는 11개의 컬럼인데 12개, 13개의 컬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가장 처음에 분석하기 전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쉐이프를 확인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train.head, test.head를 할 건데, 이 .head라는 것은 가장 처음에 몇 개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. 원래 기본 값은 5개고 이 안에 숫자를 넣어서 7개든 10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시킬 수 있어요.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이후에 결측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train.isNull 하면 null 값이 있는지 0 또는 1로 표현하게 되고요. .sum을 하게 되면 1의 합이니까 그 null 값의 개수를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뭐 2.5 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가 117개의 데이터에서 미싱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결측치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, 만약에 데이터의 양이 많고
삭제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. 그러면 그냥 결측치들은 다 삭제를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. 그런데 데이터가 생성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나 혹은 데이터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측치라도 그걸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0을 넣어주던지 평균값을 넣어주던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넣어주던지 그러한 값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건 이 결측치를 없애야 되고, 없애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드랍을 시켰어요. .drop_na 라는 명령어로 결측지가 있는 컬럼, 엑시스는 1이니까 그 특징 벡터 컬럼을 없애주는 거죠. 그래서 엑시스를 1로 설정해서 컬럼을 없앴습니다. 그랬더니 여기에 뭐 템퍼처, precipitation 이런 컬럼들이 다 없어지고 결측치가 없는 id와 hour 그리고 count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is there 하고 sum 했을 때 결측치의 연계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.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컬럼 자체를 없앨 수 있고 아니면 결측치가 있는 그 데이터를 없앨 수도 있어요. 여기에서처럼 열을 없애는 게 아니고 행 단위로 없앨 수도 있어요. 그건 선택하기 나름이고, 그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로 이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Decision Tree Classifier로 설정을 했습니다. 이 의사결정 나무도 뭐 자세히 들어가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링크를 달아놨어요. 그래서 이 링크는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콜의 파일 자체를 노션에다 업로드를 제가 해놨거든요. 그래서 필요하시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팅이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. 너무 기출문제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가지치기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파라미터를 인위적으로 없애준다거나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.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는 Xtrain, Ytrain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내가 사용할 자료들은 Xtrain에 그리고 예측할 자료는 Ytrain에 넣어주는 거죠. 여기 왜 라지 X고 스몰 Y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례적인 거예요.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X 값은 라지로 Y 값은 스몰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래서 모델.fit 안에 X, Y를 넣어줘서 학습을 시킵니다. 그런 다음에는 학습시킨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겠죠.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처음 5개를 보면 아이디어와 아워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아이디에 대해서 아워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예측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프레딕트는 모델.predict 하고 모델을 이용해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. 뭐를?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을. 그래서 이 프레딕트를 예측한 값을 5개를 찍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예를 들어서 7시간이면 18개, 17시간이면 64개, 13시간이면 159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. 이 컴퓨터가 이렇게 테스트 X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만든 모델로 Y 값을 예측해서 프레드 변수에 넣었잖아요. 그럼 이거를 이제 데이콘에 제출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정답과 얼마나 맞는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 그걸 위해서 이 서브미션 파일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서브미션 to csv 명령어를 통해서 csv 파일을 만듭니다. 그러면 이 sub.csv 파일을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? 여기 왼쪽 리프레시 하면 여기 아래에 sub.csv 파일이 열려요. 그러면 여기 점점점 눌러서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이 파일을 받아서 데이콘 대회 제출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끝납니다. 그리고 실습창을 계속 열다 보니까 열려있는 섹션이 너무 많다 이런 오류가 뜰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실습창은 리소스를 할당받지 말고 리소스를 할당받는 실습 페이지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실습 페이지
실습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실습하는 그 창에서 코드를 그대로 옮겨 적어 가지고 리소스를 할당받은 하나의 페이지에서만 실습을 해보시면, 그러면 세션을 매번 수동으로 닫는 그런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.